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난을 이겨내야 성공한다. 근데 이 말이 단순히 힘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난을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은 뇌과 심리학, 종교, 철학,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에서는 고난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터로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옛날에는 사냥을 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추운 겨울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했죠. 이런 극한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했을까요? 바로 적응입니다. 그런 극한 환경을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적응하면서 생존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생존 본능과 능력을 가지게 됐죠. 우리의 몸속에도 그 옛날 극한 환경을 이겨냈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유전자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인간을 혼자서 더 강해지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사냥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더 많은 먹잇감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은 불을 피우고 다른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동굴을 지키고 이렇게 고난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냥을 해서 먹이를 찾거나 추위를 막아줄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인간의 삶을 위해서 고통이 필요한가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끝났나요? 직장에서의 경쟁, 경제적 불확실성,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를 겪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지금도 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가 고난 속에서 진화한 슈퍼컴퓨터라는 사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경험하는 동안 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경 가소성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죠. 인간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을 발달시켰습니다. 전두엽은 계획이나 문제 해결, 목표 설정에 관여하는 뇌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사냥을 계획하거나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뇌의 전두엽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려는 시도 자체가 전두엽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복잡한 능력을 다루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역경은 우리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됩니다. 고난을 극복한 후에 성취한 성공은 심리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도파민 분비를 말하는데요.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게 되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해마는 우리가 경험한 역경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안 해마는 실패와 성공 경험을 저장하는데 이러한 기억은 미래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과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합니다. 역경 상황에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뇌과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경은 뇌의 학습 기회로 작용한다.
도전과 실패는 뇌를 단련시키며 이러한 과정이 쌓일수록 성공에 필요한 창의성과 회복력을 키운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 극복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뇌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도파민과 같은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의욕이 증대되고 더 큰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의도적으로 뇌를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활동은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줄이고 전도역과 해마를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나치게 쉬운 일보다는 약간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뇌의 발달과 성공에 중요한 촉매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도전과 극복 과정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단순히 힘든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라고 전합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몸에 근육을 키워서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심리적 근육을 키워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담은 책 회복 탄력성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능력이다. 실패와 고난은 성공의 과정 중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무엇보다 고난은 심리학적으로 자아 발견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란 심각한 고난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더 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타인의 욕망이 아닌 진짜 내 욕망과 목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애였네.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도 이때 찾아옵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난 후에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관계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힘들 때야말로 인간관계가 싹 정리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변 관계가 심하게 유동치다가 그 고난이 끝날 무렵에는 걸을 사람이 다 걸러지고 알짜배기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까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만큼 이해력이 넓어지고 그만큼 그릇이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과 축복을 얻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이 인간을 정화하고 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이 삶의 일부이며 이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집착, 탐욕, 분노, 무지를 버리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고난은 인간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일종의 신의 설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적당한 어려움을 허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난만이 인간 내면을 강하게 단련한다고 본 것입니다. 니체는 고난이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경험이나 가난했던 경험, 힘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성취욕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학대까지 받은 사람. 훗날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 경험이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중과 깊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행자가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 현재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성공했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심한 재정난과 사업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 하지만 수없이 반복됐던 실패 속에서 끈기와 성공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리바바를 성장시킨 마이. 일론 머스크도 초창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기 자동차를 선보이면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또다시 스페이스X에 대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조차 그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지금 그는 당당히 스페이스X를 성공시켰습니다. 2014년 10조 원이던 재산이 지금은 687조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47배에 가까운 재산 증가를 이룬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던 사실은 모두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운 기업에서 그렇게 쫓겨났으면서도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넥스트와 픽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고난에 맞서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와 관점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애플로 다시 복귀한 후 역사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기술과 지혜의 습득도 고난을 겪을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고난이 끝나고 성공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이런 심리적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했던 문제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고난의 터널에서 거의 빠져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거나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인간의 심리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 힘든 일을 이겨내고서야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사는 삶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고난이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성공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더 깊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삶에서 누구나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분들이라면 부모님한테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네가 고생이다. 부모인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저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 그러면 나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살 뻔했어. 앞으로도 이뤄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살잖아.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 고난을 겪는 시기에는 수도 없이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자기 의심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끝 무렵에는 아니야, 설마 내가 이거밖에 안 되겠어? 나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릿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삶은 언제든지 달라진다. 특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자유의지는 현재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
고난을 겪고 나면 단순히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과거에 갖고 있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얻은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든 결과인 성공에서가 아니라 과정인 고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한 동물이 더 강력한 번식력을 보이는 것처럼 인간도 어려움과 도전에 적응하면서 더 크고 더 높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하나의 경험은 전쟁터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갑옷이 하나씩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인이 역경이 닥치는데 두렵고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함에 토로한 말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한다.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걸 시도하자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한다. 신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라.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